먼 나라, 이웃 나라라는 말은 주로 한국과 일본을 두고 쓰입니다. 왜냐하면 지리적으로는 가깝지만 심리적으로는 멀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역사적으로 싸움이 많기도 했고 지금도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로 여전히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적으로는 어떨까요? 생각보다 많은 외국인들이 여행을 떠나거나 한 달 살기를 할 때 가장 많이 고민을 하는 것이 한국과 일본 중 어떤 나라로 떠날지라는데요.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은 거리가 가까우면서 닮은 듯하면서도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해외 커뮤니티에는 항상 한국과 일본에 대한 설전이 끊이질 않는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한국과 일본 중 어디가 더 살기 좋아? 라고 묻는 글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과 함께 거기에 달린 수많은 댓글들에 대해 알려드려 보려 합니다. 댓글을 단 사람들 대부분이 일본과 한국 모두에서 거주를 해봤거나 여행을 와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요. 해외 누리꾼들은 거주 환경, 국민성, 생활비, 교통, 음식 등의 카테고리로 두 나라를 선택하고 있었죠. 우선 거주 환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일본이 한국보다 앞서 나가 고층 건물을 올리고 화려한 느낌이 있었지만 지금은 한국도 인프라와 기술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질서가 있고 깨끗한 곳은 일본이라는 평이 많았는데요. 이건 한국이 더 살기 좋다고 대답한 사람들도 이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살기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이유를 첫 번째로 꼽았죠. 실제로 일본에 여행을 가는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게 참 질서정연하다는 것입니다. 줄을 잘 서고 전철안은 대체로 쥐죽은 듯 조용하죠. 심지어 자동차 경적 소리마저 거의 듣지 못하는 게 일본이라는데요. 어떻게 보면 한국과 정말 다른 풍경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질서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 한 외국인은 아침 출근 시간에 2차선에는 자동차가 꼬리를 물 정도로 정체되어 있는데 1차선에는 텅 비어 있었다. 왜 택시기사에게 차선을 변경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처음부터 2차선으로 들어왔으니까 기다리는 것이라고 하더라 라는 경험담을 공유하기도 했죠. 그럼 대체 일본인들의 이런 질서정연함은 언제부터 나온 것일까요? 그건 바로 일본의 유치원 교육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요. 일본의 유치원생들은 현장 소풍을 갈 때 1m 간격으로 손잡이가 있는 긴 줄을 이용해 일렬로 행진하는 등 어렸을 적부터 질서의식 교육을 심하게 한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참 답답해 보이기도 하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신기한 광경처럼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유분방한 외국인들이 과연 구경하는 것 말고 직접 살았을 때도 이런 문화에 적응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그 다음으로는 공기오염을 비교한 댓글도 있었는데요. 한 네티즌은 도쿄와 서울 모두 큰 도시지만 서울은 미세먼지가 많아서 공기가 깨끗한 일본을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서로 싸움이 났는데요. 한국이 살기 좋다고 주장하는 한 네티즌은 한국이 미세먼지가 많은 건 안타깝게도 중국 때문이다. 하지만 그래도 미세먼지는 계절이 지나가면 누그러진다. 그런데 일본은 지진과 핵방사선의 위험에 24시간, 365일 노출되어 있지 않느냐라며 한국이 일본보다 살기 좋다고 말했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각 나라의 국민성입니다. 한국에서 5년, 일본에서 3년 동안 살았다는 한 네티즌이 일본에서는 조용히 혼자 생활하기에 편하고 한국은 여럿이 함께하는 문화가 많고 정이 많아서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긴다라는 댓글을 남긴 것을 시작으로 설전이 이어졌는데요. 지리적 위치가 거의 붙어있는 두 나라지만 외국인들이 느끼는 두 나라의 이미지는 그야말로 정반대였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오지랖과 가면 문화였죠. 일본을 택한 사람들은 한국의 특징을 두고 오지랖을 꼽기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누가 어떤 옷을 입는지, 오늘 저녁에는 뭘 하는지, 밥을 먹는다면 누구랑 밥을 먹는지, 연봉은 얼마인지 등등 개개인에게 너무 관심이 많다는 것이죠. 이게 민감한 질문일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덜어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인은 기본적으로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것을 꺼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폐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고 하죠. 하지만 반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한국인들의 오지랖은 한편으로는 정이고 사람에 대한 관심이라고요. 그러면서 일본의 가면 문화에 대해 말했는데요. 한국인은 뒤끝이 없는 반면 일본인은 뒤끝이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절하고 예의 바르다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생각보다 깨야 할 벽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흔히들 일본인은 것과 속이 다르다는 말이 많은데요. 그건 아직 혼내와 다테마에라는 일본 문화가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혼내는 진짜 속마음이라는 뜻이고 다테마에는 외부에 밝히는 공식적인 생각을 뜻하죠. 즉,
일본인들은 자신의 속마음을 남들에게 잘 털어놓지 않기 때문에 일본인과 친해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속마음을 가감없이 솔직히 이야기하죠. 그렇다 보니 외국인들은 대체로 일본인들을 조용하고 내성적인 모습으로, 한국인들은 활기차고 외향적인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누리꾼은 어느 하나가 좋다기보다 만약 당신이 친구 사귀는 것을 좋아하고 활기찬 걸 좋아한다면 한국을, 내성적이고 조용한 걸 좋아하고 사생활을 중요시한다면 일본이 어울릴 것이다 라고 조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영어 실력도 외국인들이 한국과 일본 중 한 나라를 선택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일본인들의 영어 실력은 또 다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를 제외한 111개국 가운데 일본은 80위였죠. 이와 달리 한국은 36위였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언론은 한국은 이미 영어 실력이 수준급인데 우리는 왜 뒤처졌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일본인들은 영어를 어설프게 사용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다 보니 회화를 조심스러워하는 일본인의 특성이 반영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다 보니 점점 외국인들은 일본보다 한국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역시 한국의 수많은 놀거리, 볼거리가 큰 영향을 끼쳤다는 의견인데요. 현재 전 세계 한류 팬은 무려 1억 8천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오징어 게임, 기생충 등 어마어마한 컨텐츠를 내놓은 이후로도 더글로리, 최근에는 마스크걸까지 결국 넷플릭스의 전 세계 회원 60%가 한국 작품 한 편을 시청하게 만드는 기염을 토해냈죠. 그렇다 보니 한국을 꼭 한번 들러보고 싶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잘로는 한국답게 한국은 관광지마다 축제가 열리고 사람들을 사로잡기 위해 먹거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광지뿐만 아니라 24시간 운영되는 PC방, 찜질방, 길거리 포차, 코인 노래방 등 외국인들을 사로잡는 놀거리들이 아주 많죠. 이와 달리 현재 일본의 산업은 침체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일본의 영화 산업도 애니메이션을 제외하면 흥행한 작품이 없고 아이돌 산업도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 별로 일본이라는 나라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외여행을 잘 안 한다던 일본인들마저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오는 것이죠. 외국인들에게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어차피 비슷한 거리라면 한국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한국은 대중교통마저 잘 되어 있는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지하철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각 지하철마다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노선을 갈아탄다고 하면 티켓을 또 구매해야 하는데요. 이와 달리 한국은 카드 한 장만 있으면 환승이 아주 자유롭죠. 그뿐만 아니라 일본의 대중교통 요금은 비싼 데에 비해 한국은 대중교통의 나라답게 아주 저렴하죠. 그 외에도 생활비 측면에 있어서도 한국이 편의시설이 더 좋은 곳도 일본보다 저렴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외국인들이 일본과 한국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 말해봤는데요. 과거에는 아시아 하면 일본을 떠올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찾다 보니 오히려 지금은 한국이 대세라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데요. 앞으로도 한국에 많은 외국인이 찾아오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